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대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매주 이틀 두 번씩 열리고 있는데 어제 7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뭐 의원님도 내용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비상계엄의 배경을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야당이 뭐 횟수도 얘기를 했는데 재임 기간 내내 178번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 뭐 일방적 예산안 통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예. 어떤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어제 변론기일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2년 한 6개월 동안 예. 어떤 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잖아요. 사실은. 네. 뭐 29번의 뭐 탄핵 소추, 그다음에 23번의 특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산안 이런 것도 전부 삭감하고 또 거대 야당의 폭주, 일방통행 이걸 가다 보니까 네. 대통령께서 하나도 된 것도 없고 또 우리 또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도 이 하나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입법 독재, 폭주, 네. 일방통행 예. 이거 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로지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뭐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예. 세태는 이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이게 네. 건강한 이 국가가 아니고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저는 굉장히 자성해야 되고 또 국민 앞에 이러한 부분을 좀 사과도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어제 근데 당장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과 예산, 뭐 특검 이런 것들은 다 국회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던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반박을 그렇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 있고 국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 예산 그 구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역대 국회를 보더라도 갑론을박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예. 우리 뭐 노원지 앵커께서도 예. 잘 아시잖아요. 예, 한참 걸리죠. 그렇죠. 걸리죠. 그러나 예, 심사를 할 그거를 좀 기간을 연장하던 법정 일자에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래도 물밑 작업을 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일방적으로 작년에 그 했잖아요.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네. 또 지금 현재 예산 삭감을 하고 일방적인 처리를 해놓고 한 2달 지나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 예. 이러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거쳐 가지고 네. 예산이 늘 건 늘고 뺄 거는 빼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으면 지금 굳이 추경에 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 그러면 권한이다 하면은 대통령도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그래 그것도 대통령 통치 권한이고 그것도 대통령의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예.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단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정말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예. 우리가 법률적인 그런 타당성, 국민이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 이런 것을 저는 내놓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뭔가 쫓기듯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계속하고 한쪽 국회의 의견만 들어주고 이쪽의 반대 의견 이런 부분은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쫓기듯이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예. 헌재가 어제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증인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선관위 서버 검증도 이제 기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이 상태로 보자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추가로 몇 번 더 한 다음에는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번의 변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번 예. 정도인 거잖아요. 예. 너무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봐서도 좀 서두른다 이런 평이 있어요. 지금 각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이 기관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반 국민도 아니고 네. 대통령의 건데 이것을 뭔가 쫓기듯이 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 방어권에 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세우고 증인도 들어보고 충분한 이거를 의견을 들고 저기 심의를 해야지. 예. 모든 것을 다 기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네. 오직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만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뭐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죠. 예.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 네.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보편타당하고 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이 내려져야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방어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대통령 측에서 내세우는 이 증인들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의견을 듣고 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는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뭐 모든 것을 기각하고 속전속결로 한다는 이런 그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이 정치적인 논리로 너무 빠져드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우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뭐 헌재가 너무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뭐 수단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냥 좀 절차를 잘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좀 방어권도 잘 지켜달라라는 뭐 호소를 하시는 거 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호소하고 오늘 이제 원내 대표단이 예. 항의 방문을 갑니다. 헌재를 현재 가시는군요. 갑니다. 네. 가는데 그 헌재를 가는 거는 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이런 차원보다도 예.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달라는 그거지 일부에서 뭐 헌재를 흔들려고 한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 예. 오로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이 판결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다. 그래서 예. 오늘 권성동 대표하고 원내 대표단이 일부 갑니다. 거기 그쪽에서 뭐 8명으로 한정을 좀 해달라 이래서 오늘은 합의가 되신 거죠? 지난번에 갔는데 그 문 앞에서 약간 문전박대 당하셨잖아요. 오늘은 지금 조금 실무적으로 예. 좀 의논이 됐습니다. 조율을 해서 가시는군요. 조율해서 간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그 변론기일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들이 좀 출석을 했었는데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어떤 의견이 두 사람의 말이 좀 당연히 이제 정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엇갈렸는데 정리를 그래도 해보자면은 백종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어떤 그 해킹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대법원 판결만으로 보자면 없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의 어떤 부실 의혹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좀 결론이 났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예.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1년에 그 뭐 코로나 지난번 선거 때 코로나 문제 그 숫자 문제 이런 문제들 예. 이런 것이 소쿠리 투표도 소쿠리 있었고. 투표도 네. 있었고 이런 게
부실 관리랄까 예. 이런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지금 모든 국민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국민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서버의 뭐 해킹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선관위가 정말 국민들이 이러한 일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관위가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국정원과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관위는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런 문제. 단 국정원에서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IT 강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모든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해킹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나는 사람 위에 좀 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분출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은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선거인 사무총장이면 자 봐라 여야 합의해서 와라. 네. 나 우리 거 다 공개할 수 있다. 선관위로 한번 여야 참관인들 다 와라. 다 와라. 예. 공개하겠다. 단 뭐 그거는 공개해도 되고 비공개도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이런 자신감 있게 좀 대처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뭐 생각은.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긴 하는데 그런 이제 말로 설명에 그칠 게 아니라 뭐 현장을 보여주고 그렇죠. 정말로 이제 뭐 부정선거 있었다는 사람 없었다는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해서 참여하자 검증하는. 이거지. 그래 검증하죠. 그다음에 예. 언론 그다음에 제3의 기관이 지켜보고 예. 자 우리 자신한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예. 제가 만약에 선관위 사무총장이면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거를 믿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공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도 그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런 다 기관들이 자기의 책무와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 중요하지만은 두 군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째가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예. 생각해요. 네. 이 두 기관이 저는 흔들리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기관만큼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믿고 그래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 헌법재판소 이 판결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럴 정도로 저는 딱 그분들은 헌법재판관이 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누가 됐든 간에 이분들은 정말 중심이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예. 믿게끔만 해주는 신뢰성만 회복하면은 네. 저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근데 뭐 한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로 재미동포 애니첸이라는 분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이 여러 가지 정부 인사들 그리고 뭐 대통령과 만났던 사진도 공개를 하고 여당 인사들과 찍은 사진도 공개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분 혹시 좀 들어보신 적 있는 이름인가요? 애니첸? 제가 예.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16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58개국 나라 수로서는 제가 108개국을 다녀왔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미국 사회와 인맥이 네트워크 좀 때문에, 인맥 넓으시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초청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출장을 또 공식적으로 해줬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동포 사회는 예. 다양한 분들이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미국의 50개 주 전체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수많은 주를 내가 다 돌았어요. 네. 돌았고 또 그분 그 동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랄까 이런 분들을 다 제가 만났어요. 예. 이분은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애니첸은 애니첸은 만난 만난 적이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이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네. 후보 입장에서는요. 다 한 표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 애니첸이 제가 볼 때 애니첸 이렇게 하니까 아마 국적이 미국 국적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저기 이제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단수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표로 연결이 되냐? 표로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런 분들은. 예.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이 동포 사회에서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이렇게 조직을 만든단 말이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회장이다. 예. 회장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총회장이다 이런 말을 써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만날 수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만났을 거예요. 네. 자, 문제는 예. 이분들의 그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거기에 뭐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든다든지 그분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 침소봉대하고 예. 이런 건 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저 동포 사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네. 이번에도 가서 동포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 왔는데 전엔 이분은 나는 만난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하와이에 거주한 거로 알고 네.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 가잖아요. 어느 뭐 LA를 가든 뉴욕을 예. 가든 워싱턴을 가든 하와이를 가든 가면은 동포 사회들이 와요. 네. 왜?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으려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일반 사람들하고 사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은 사람은 예. 없습니다. 그쵸, 뭐 다가오는 사람인데 사진 하나 찍었다고 아, 아는 그럼요. 사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 사진 하나 찍어놓고 내가 친하다. 네.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이 자가 발전을 해서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니첸 이분은 네. 저는 제가 수많은 미국의 우리 동포 사회들의 이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예. 많이 만났는데 애니첸은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한데 그동안에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나가 선거 때 되면은 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명태균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가 우리 노원재 그냥 아시잖아요. 우리 부장님 아시잖아요. 예. 출입 뭐 정치부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선거 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예. 수없이 많잖아요. 여의도에 뭐 선거 때만 되면은 인파가 엄청 몰려가 그렇죠. 유동인구가 늘어나죠. 유동인구가 늘어나죠. 유동인구가.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예. 이 대한민국 그래도 명색이 네. 선진국 대열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가지고 좀 뭐 뉴스가 된다는 자체가 나는 이상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대식 의원님께서 지금 조기 대선 분위기로 좀 흐르는 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차례 뭐 제동을 거신 적이 있고 김 의원께서도 지금 대선 준비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네. 뭐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상태인데 조기 대선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엄연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이죠. 헌재에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직 우리가 이게 미리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의 당원이고 우리는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예. 집권당 입에서 지금 뭐 조기 대선 운운한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권당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 국론이 지금 분열돼 있고 지금 또 국가가 이기 상향이고 국제적인 신뢰도라든지 신용도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다 의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탄핵 심판 결과도 나와지도 않았는데 예. 대선으로 간다? 조기 대선으로 간다? 이거는 절대 말을 끄집어내서도 안 되고 집권당으로서 그 말을 끄집어내는 순간 집권당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수를 대비하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선에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생각은 하고 있겠지. 이것을 공론화를 시키고 우리 중앙당 차원,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것을 꺼낸다는 것은 절대 네. 있어서도 안 된다. 네. 저는 그것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거는 예. 민주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 이미 다 정권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가 그 프레임에 넘어가 갖고 우리도 조기 대선 한다. 그러면은 국론 분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권당을 포기하고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는 절대 그런 용어도 써서도 안 되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그런 자체의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된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정책을 펴고 2030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설에서도 지금 뭐 비전도 이야기해주고 정책도 이야기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는 대선을 염두에뿐만 아니라 매일 365일 집권당으로서는 꾸준하게 예. 전략을 세우고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예. 이거를 대선을 준비한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저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우리 집권당으로서는 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올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야권 인사들 중에서 좀 논란의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앞서 뭐 윤희숙 원장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파를 지지하는 2030 세대에 대해서 뭐 외로운 늑대다, 스스로 말라트러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보수단체 집회가 인파가 많이 몰리면서 그 광주시에서 한다는 주말 집회 뭐 불어 논란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 집회 장소로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올리기도 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을 좀 쓰레기에 비유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과 이런 표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탄핵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예.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해서 쓰레기로 몰아붙이고 또 무슨 저는 그 광주의 저 장소에도 나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의 그 어떤 집회,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집회가 대구나 부산에서 한다고 해서 부산시장이나 대구시장이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이제 보장된 그거 아닙니까? 예. 이러한 사람들을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런 거로 비유하고 쓰레기 집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하향 추세로 있는 것은 네. 이러한 막말 때문에 다 됐냐. 예. 오만하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말들, 예. 아무나 말잔치들 이런 것이 저는 민주당이 정말 과연 수권 정당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부터 예. 나는 민주당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엄중히 경고하는데 제발 아무 말 말잔치 이렇게 하지 말고 품격 있는 예. 언어를 구사해야 우리 국민들도 네. 민주당도 그래도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보세요. 그거는 오만의 극치고 자만의 극치고 네. 국민들도 알고 등을 돌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권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 또 이제 젊은 세대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래서 정치인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